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일본 자본 투자기업인 한국산연이 생산 부문을 폐지한다며 정리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협약도 어기며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국산연 근로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알리려 나온 겁니다. 한국산연이 생산 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지난달 22일. 폐지 날짜는 한 달 뒤인 이번 달 말이었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폐업을 결정하는 거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국산연은 경영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다면서도 생산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단체 협약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100% 일본 자본 기업이어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협상도 쉽지 않은 데다 구조조정을 막을 별다른 대책마저도 없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서만 노키아 TMC와 한국 시티즌 정밀 등이 구조조정과 폐업을 하면서 1000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면세 등 혜택을 받는 만큼 급작스런 사업 축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철수를 해버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한국산연은 논란이 되자 이달 말이었던 생산 중단을 9월로 미뤘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시장 상인들이 경매나 배달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새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상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상가에 들어간 이 남성은 서랍과 사물함을 마음껏 뒤진 뒤 출입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이 남성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게에 있으면서 이제 가까운 데만 이제 갔는데 5분 사이에 그렇게 가져가 버렸어. 최근 석 달 동안 피해를 본 곳은 모두 15곳. 피해 금액은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범행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틈새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경매할 때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하기 싫었습니다. 상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49살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CCTV 설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통영경찰서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40살 이모 씨 등 근로자 92명과 이를 방조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31명 등 모두 12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재취업 뒤에도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률이 6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5만 8천 명, 실업률이 3.4%로 나타나 지난 2010년 1월 같은 수치를 기록한 뒤 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영시가 지역 공예인들을 위한 12공방 전시 판매장을 지난해 말 다 짓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와 입점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한 탓인데 내부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부근에 들어선 12공방 전시 판매장입니다. 내부에는 나전칠기나 염장, 누비 등의 진열대로 사용될 목재와 철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아직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 할지는 정확하게 들어오실 분들이 아직 입찰이나 관련해서 정해지기 아니기 때문에 청소하고 약간 도서하려는 것들만 하고 있지 공사 중지
통영시가 전시장 운영 주체나 입점 작품의 범위나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한 탓입니다. 장인들이 가서 활동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고 뭐 받은 적도 없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지요. 협소한 판매 공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예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곳 2층에는 절반 이상의 공간이 분수와 나무로 꾸며진 휴게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판매장으로 만든 활용 방안이 너무 적다. 여기서 과연 12공방 물건을 어느 정도 팔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다. 12공방 전시 판매장 건립 비용은 모두 17억 원. 꼼꼼하지 못한 행정 업무로 개장이 지연되면서 지역 공예인의 육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다는 취지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금요일 아침 촉촉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집중된 모습이고 해안 지역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최고 40mm가 지나겠고 그 밖에 내륙도 10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10도 안팎을 웃돌고 있고요. 어제와 비교하면 7, 8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반면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창원과 김해 14도, 해안 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진주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합천과 거창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중앙로와 석정로 등의 전선과 전신줄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던 의령군이 일본의 화장품 중견기업인 신비재팬코리아와 구아바 화장품 10만 달러 수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장애인 가족 합창단 꽃가람을 창단하기로 하고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 단원 30여 명을 모집합니다. 산청군이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밀린 체납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직장급여를 압류한다고 예고한 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경남이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경남이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등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세종시, 충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통신공사 5억 원 미만의 모든 공사에 대해 도내 업체가 우선 입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공사 100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이상 사업에는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49%까지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제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업체와 상생 협력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하수처리장 6개와 분뇨처리시설 4개 등 지역에 있는 37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환경기초시설을 직영과 민간 위탁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해 운영 경비는 666억 원에 달합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가 무상급식을 단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순호 창원시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창원시가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할 수 있다며 창원시에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경상남도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창원시만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설명회가 오늘 경남 중소기업청에서 열립니다.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보안 의식이 취약하다며 보안 시스템 구축과 기술 자료 보관 서비스 등 지원책을 설명하고 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상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액은 지난 2014년 24억 9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